미국 MIT 공가대학에서 촉망받던 천재 연구원 최민수.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약속하며 완벽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민수야, 아버지가 사고가 났어. 그 순간부터 학업, 사랑,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의 몰락과 함께 결혼을 약속했던 유미는 민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벌가 후계자와 만났고 민수는 유미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한 가지 희망도 없는 민수는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차가운 겨울밤, 건물 뒤편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던 그에게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야기가 시작되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보스턴의 가을은 언제나 낭만적입니다.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최민수는 가슴 한편에서 뛰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MIT 공가대학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그런 거창한 타이틀보다는 오늘 저녁 친구 집에서 열리는 홈파티가 더 기대됩니다. 민수야, 빨리 와. 벌써 사람들 다 모였어. 친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수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있었죠. 긴 머리카락이 어깨 쪽지를 스치며 흔들리고 또렷한 눈매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연한 분홍색 니트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 여자분은 누구세요? 민수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 임유미야. 하버드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있어. 정말 똑똑하고 재미있는 애야. 민수는 용기를 내어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화입니다. 유미가 고개를 돌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예요. 민수님은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MIT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경영학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아, 인공지능이라니 정말 멋지네요. 요즘 핫한 분야잖아요. 유미의 말투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서서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치가 있었죠. 민수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24시간 카페에서 새벽까지 이야기한 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정식 데이트는 보스턴 커먼 공원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유미가 연못 위의 백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미만큼은 아니지만요. 민수가 살짝 웃으며 말하자 유미가 볼을 붉히며 민수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정말 이런 말만 잘해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유미가 직접 만든 김밥과 민수가 사온 따뜻한 커피.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민수야, 저기 봐. 단풍이 정말 예쁘지 않아? 유미가 민수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미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와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주말이면 두 사람은 보스턴 근교로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특히 블루힐스 공원은 민수와 유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죠. 자기,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유미가 살짝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힘들어요? 괜찮아. 정상에서 보는 경치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정상에 올라선 두 사람 앞에 보스턴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찰스강이 구불구불 흘러가고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서 있었죠. 와, 정말 장관이다.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뻐.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같아. 유미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는 유미를 뒤에서 살짝 안으며 함께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죠.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스케이트장을 찾았습니다. 보스턴 커먼의 아이스링크에서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탔죠. 아, 넘어져. 유미가 비틀거리며 민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잡고 있을게. 민수가 유미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민수는 정말 잘 타네. 언제 배웠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겨울마다 여의도 링크장에 가곤 했어요. 두 사람은 링크를 천천히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커플들과 가족들이 즐겁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보며 민수와 유미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민수가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이었죠. 정말? 진짜 심포니 홀에서? 유미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유미가 클래식 음악 좋아한다고 했잖아. 콘서트 당일 유미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웨이브진 머리카락과 은은한 화장이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죠. 정말 예뻐요, 유미 씨. 고마워요. 민수 씨도 정말 멋져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이 흘러나올 때마다 유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민수는 그런 유미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습니다. 한 달 후 민수와 유미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아파트는 캠퍼스에서 가까웠고 유미도 하버드까지 통학하기에 나쁘지 않았죠. 자기, 오늘 연구실에서 어땠어? 유미가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제 알고리즘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내년에 졸업하면 실리콘밸리 쪽에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와, 대단해요. 우리 민수가. 유미가 뛰어와서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찰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데이트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길을 달리며 서로를 향해 웃음을 지었죠. 그리고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민수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유미야, 내가 내년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야. 그러면 응? 우리가 뭘? 결혼하자. 나랑 결혼해 줄래? 유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당연하지.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어. 좋아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꾸는 미래, 그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그 행복했던 봄날로부터 불과 한 달 후 민수의 휴대폰이 새벽 5시에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민수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났어.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야. 어젯밤에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유미도 깨어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죠. 병원은 어디세요? 서울대병원이야. 민수야,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전화가 끊긴 후 민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화상 통화를 하며 졸업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민수야, 무슨 일이야? 유미가 민수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위험하다고 해.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민수는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오후에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죠. 유미는 민수의 짐을 챙기며 함께 공항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님 괜찮으실 거야. 고마워, 유미야. 내가 없는 동안 잘 지내고 있어. 공항에서 헤어지며 유미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빨리 연락해.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리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어머니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어머니의 얼굴은 하룻밤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왔구나.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평소 건강하고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민수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로 뛰어간 민수와 어머니.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심전도는 이미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했던 아버지가 영원히 사라진 순간이었거든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관계자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아버지의 회사 이사였던 박 삼촌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삼촌. 아버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사실 몇 달 전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아버지가 개인 보증을 많이 서놓으셨거든.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이야. 그리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 담보요? 은행 대출이 30억이 넘어. 아버지가 사고 나기 전에 갚으려고 노력하셨는데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도 잃고 아버지의 회사도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민수의 유학비도 더 이상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는? 미안하다, 민수야.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그날 밤 민수는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유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떻게? 민수야, 괜찮아? 그리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유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어. 미안해, 유미야.
우리 결혼 약속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민수야.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수는 유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민수는 정말로 MIT에 자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은 아쉬워하며 휴학을 권했지만 민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어머니를 혼자 두고 미국에 머물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학비와 생활비를 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퇴서를 내고 나온 민수는 캠퍼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유미와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구나. 민수가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마저 등을 돌릴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시련이 민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바람이 민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현실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집안의 몰락, 그리고 중단된 학업.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현실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유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지만 유미는 마중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죠. 갑작스러운 일정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유미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 앞으로의 계획이 모두 바뀐 것을. 유미야, 나왔어. 민수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유미가 있을 때면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거실로 들어선 민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유미의 책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 있던 두 사람의 사진도 없어졌더군요. 유미야? 민수가 다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을 열어보니 더욱 확실해졌죠. 유미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침대 옆 스탠드 위에 유미가 즐겨 읽던 소설책도 모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민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미의 손글씨였죠. 민수야,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 힘들겠지만 열심히 살길 바래. 마이너스 유미. 민수는 그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단 두 줄뿐인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이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민수는 급히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죠. 몇 번을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미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버렸다니. 왜 이럴까? 왜 말도 없이.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수는 유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도 가보고 유미가 자주 다니던 카페에도 가보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죠. 하지만
아무도 유미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유미의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제니라는 이름의 그 친구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유미 못 봤나요? 제니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유미 말씀이시죠? 그런데 민수 씨는 못 들으셨나 봐요. 뭘 못 들었다는 거죠? 유미가 이철민이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집안이 정말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백화점 체인을 하는 집 아들이래요. 며칠 전부터 캠퍼스에서 자주 보이더니 어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하는 걸 봤어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하니 유미는 바로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간 것이었죠. 그 이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잘생겼고요. 항상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고급 차도 몰고 다니더라고요. 유미한테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제니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고 서둘러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 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좋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비싼 위스키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사치품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유미와 이철민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앞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였죠. 유미는 예전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철민은 정말로 제니의 말대로 잘생기고 부유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철민이 유미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미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쉽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니. 민수는 용기를 내어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미야. 유미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에? 이야기 좀 하자. 이철민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유미야, 이 사람이 누구야? 예전에 알던 사이야. 유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야, 우리가 그런 사이였나? 민수야, 이제 그만해. 상황이 바뀐 거 알잖아.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까지 바뀌는 거야? 유미는 이철민을 보더니 민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 말을 들은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돌아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구나. 민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 유미야. 민수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유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민수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었죠. 유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민수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업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우선 가장 급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가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어진 상황이었죠. 아파트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냉장고 안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비자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어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학교를 그만둔 상황이라 비자 문제도 복잡해졌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람을 뽑지 않고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학생 비자로는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보스턴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설사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최저임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최, 이번 달 렌트는 언제 주실 건가요? 중년의 집주인이 냉정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미 한 달을 기다려줬어요. 다음 주까지 밀린 렌트를 모두 내지 않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건 고작 $200 뿐이었거든요. 그 주말 민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야,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죄송한데 돈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월세가.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 아버지 빚 정리하느라고 집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렇구나요.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방법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난 민수는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집주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안관까지 동행했죠. 미스터 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가방 하나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아파트를 나선 민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 유미에게는 당연히 연락할 수도 없었죠. 11월의 보스턴은 벌써 쌀쌀했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거리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계속 앉아 계실 건가요? 카페 직원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은 너무 비쌌고 쉘터는 이미 사람이 가득했어요. 결국 민수는 건물 뒤편 골목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말 이게 현실이야? 민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노숙의 밤은 정말 춥고 무서웠습니다. 잠들 수도 없었고 온몸이 떨려서 괴로웠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침대에서 유미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자신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샌드위치로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씻을 곳도 없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저기 보세요. 노숙자가 또 왔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민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노숙자가 되어버린 것이었거든요. 12월이 되자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보스턴의 겨울은 정말 매서웠어요.
민수는 도서관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추위를 피해보려 했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하철 경비원이 민수를 쫓아냈습니다. 어느 날 밤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건물 틈새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날 밤은 특히 추웠습니다. 민수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점점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민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MIT에서 촉망받는 연구원이었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자신이 이제는 길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니. 인생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잔혹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어요. 유미야, 미안해. 민수는 마지막으로 유미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날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가운데 민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의 미소가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렇게 민수는 차가운 보스턴의 겨울밤에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는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입니다. 환자가 깨어났어요.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밝은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지만 적어도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억을 떠올려 보니 눈 내리는 밤 건물 뒤편에서 쓰러진 것이었죠. 저를 누가 여기까지? 지혜 씨라는 분이 발견하셔서 병원까지 모셔왔어요. 지금 밖에 계시는데 만나보시겠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혜입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수라고 합니다. 저를 구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구하다니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된 거예요. 지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 뒤편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했네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치료비는 제가 낸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집을 잃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을요? 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집안의 몰락, 학교 중퇴, 그리고 유미와의 이별까지 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는데 말이죠.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셨다고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죠. 모든 걸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지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었어요. 특히 감정 분석과 예측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죠.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딥러닝도 다루실 줄 아시는 거네요? 네, 물론이죠. 파이썬, 텐서플로우, 케라스 같은 것들은 기본이고요. 믿을 수 없네요. 정말 놀라워요. 민수는 지혜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지혜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테크노브릿지라는 스타트업이에요. 민수는 명함을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지혜, 테크노브릿지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스타트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3년 전에 설립했어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죠. 그런데 지금 정말 급한 게 하나 있어요. 지혜는 자신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에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뢰했는데 핵심 개발자가 갑자기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렸다는 것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다음 달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민수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 이야기를 들으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요? 네, 진심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경력만 봐도 저희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인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능력이죠.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기회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요.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이런 기회가 주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저와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이 회사를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자신을 단순히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도움이 될까요? 확신해요. 그리고 민수 씨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였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날부터 민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회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민수 씨,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지혜가 사무실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수는 그날 밤 새로운 숙소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해서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고 말이에요. 테크노브릿지 사무실에 첫 출근한 민수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 공간과
최신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민수 씨, 여기가 민수 씨 자리예요. 지혜가 창가 쪽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네요. 지혜는 민수에게 회사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고객 투자 성향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는데 기존 개발 팀장이 갑자기 떠나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계약 금액이 500만 달러예요. 성공하면 추가로 장기 유지 보수 계약까지 가능하고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00만 달러라고요? 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까지 단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정이죠. 민수는 지혜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객 데이터 패턴 분석, 투자 성향 예측, 리스크 평가 알고리즘. 복잡해 보였지만 민수에게는 익숙한 분야였어요. 지혜 씨, 이거 제가 MIT에서 연구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분야네요. 정말요? 네,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서 고객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으로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3주면 충분해요. 그날부터 민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되살아났어요. 새벽까지 코딩하고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민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개발한 프로토타입이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 일주일 만에 만든 거예요? 지혜가 테스트 결과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기본 프레임워크는 완성됐어요. 이제 세부 조정만 하면 됩니다. 정확도가 94%라니 정말 대단해요. 민수의 알고리즘은 고객의 과거 투자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미래의 투자 성향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특히 리스크 회피 성향과 수익률 기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기존 시스템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였어요. 2주째 되는 날 골드만삭스의 담당자들이 중간 점검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수입니다. 존슨과 그의 팀원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시연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의 투자 히스토리를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민수가 자신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이 정확도가 정말 94%가 맞나요? 존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했거든요. 믿을 수 없네요. 이런 성능은 본 적이 없어요. 존슨의 팀원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민수의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솔루션보다도 뛰어났거든요. 미스터 최,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MIT에서 연구했었습니다. MIT라고요? 그럼 왜 이런 작은 회사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혜 씨가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이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셨네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골드만삭스 본사의 대형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테크노브릿지의 최민수입니다. 민수는 차근차근 자신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실제 적용 사례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한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정확도가 30% 향상되었습니다. 30%라고요?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처리 속도는 50% 빨라졌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성능 향상은 업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임원들은 짧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10분 후 골드만삭스 최고 기술 책임자가 나와서 발표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지혜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에 너무 만족해서 3년 유지보수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싶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500만 달러가 됩니다.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만 달러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혜 씨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제 약속대로 파트너가 되어 주시겠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이 회사를 키워나가요. 그날 밤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요. 민수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유미야, 이제 누가 누구를 저버렸는지 보게 될 거야. 테크노브릿지의 성공 소식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 성공 이후 각종 언론에서 민수와 지혜를 인터뷰하려고 연락해왔고 벤처 캐피털들도 투자 제안을 해왔죠. 민수 씨, 세쿼이아 캐피털에서도 미팅을 제안했어요.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세쿼이아 캐피털이라니.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였던 민수가 이제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 회사들과 미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이렇게 극적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한편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미와 결혼한 이철민의 백화점 그룹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철민은 소파에 늘어져 있으면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온라인 쇼핑몰들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유미와 이철민은 1년 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참석한 화려한 결혼식이었죠.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직후부터 이철민의 백화점 그룹은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버님도 이제 한계라고 하시더라. 이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도야, 부도. 이대로 가면 회사 문 닫는 거지.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려했던 신혼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투자를 받는다거나. 투자? 누가 망해가는 백화점에 투자를 해. 이미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했어. 이철민은 매일같이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기력한 모습만 남았죠. 유미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실망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철민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철민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미국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거야. 이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떤 회사에서요? 테크노브릿지라는 회사야.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나 봐. 유미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테크노브릿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철민이 물었습니다. 우선 긴급 자금 50억을 지원하고 전체 지분의 60%를 인수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경영권은 그들이 가져가고. 그럼 우리는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해. 하지만 회사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철민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며칠 후 인수 협상을 위한 미팅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회의실에 이철민 가족과 변호사들이 모였죠.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안녕하세요. 테크노브릿지 대표 최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공동대표 최민수입니다. 유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민수? 바로 자신이 2년 전에 버렸던 그 남자였거든요. 민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철민을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유미와 눈이 마주쳤죠. 오랜만이네요, 유미 씨.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정말 당신이야? 네, 최민수 맞습니다. 이철민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세요?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이입니다. 민수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협상은 민수가 주도했습니다. 예전에 그 수줍고 학생 같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냉정하고 전문적인 사업가의 모습이 있었죠. 현재 귀하의 회사 부채가 300억 원이고 연간 적자가 50억 원입니다. 민수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긴급 자금 50억을 즉시 지원하고 향후 3년간 총 200억의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대신 경영권을 저희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철민은 민수의 여유로운 모습에 위축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자신이 유미를 빼앗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니.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철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이 끝난 후 유미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 씨, 먼저 가세요. 금방 따라갈게요. 두 사람만 남은 회의실에서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미 씨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민수야.
유미 씨,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혜 씨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되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지혜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지혜 씨. 지혜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백화점 인수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지혜가 주도한 디지털 전환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와 온라인 연계 시스템으로 매출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지혜가 보고서를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속도로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민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테크노브릿지는 이제 업계에서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민수를 인공지능계의 새로운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스닥 상장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한편 유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철민은 경영권을 잃은 후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가정은 매일 시끄러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철민이 술에 취해 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남자랑 예전에 사귄 걸 숨겼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아, 정신 좀 차려. 회사가 망한 건 경영 실패 때문이잖아. 뭐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철민이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유미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날 밤 유미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내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2년 전 민수를 버리고 이철민을 선택했던 그 순간을 말이죠. 며칠 후 유미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야, 유미. 유미 씨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세요? 응,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 보스턴에서 함께 걸었던 공원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유미 씨,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돈과 안정만 생각하고 진짜 소중한 걸 놓쳤어. 민수는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유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너를 믿고 함께 버텨야 했는데. 민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 씨, 그때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유미 씨가 절 떠났을 때 정말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유미가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살짝 손을 뗐습니다. 민수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미 씨,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혜 씨를? 네, 지혜 씨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에요.
그분 없이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고요. 유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구나. 유미 씨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유미는 그 후 이철민과 이혼했고 새로운 삶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소박하지만 평온한 삶을 시작했죠. 한 달 후 뉴욕 나스닥 거래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테크노브릿지의 상장식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테크노브릿지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거래소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정장을 차려입고 상장 종을 울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을 뻔했던 민수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이었어요. 민수 씨, 긴장되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민수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지혜 씨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3, 2, 1. 땡, 땡, 땡. 상장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래소 안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장을 축하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고마워요.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 씨야말로 고마워요. 민수 씨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에서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네, 좋아요. 6개월 후 민수와 지혜는 하와이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결혼식 중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일어섰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멀리 부산의 작은 카페에서 유미는 신문에 난 민수와 지혜의 결혼 소식을 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 정말 축하해. 2년 후 테크노브릿지는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첫째 아이를 가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에 배신당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한 남자가 다시 일어서서 성공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인생은 때로는 가혹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민수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혜와 철수의 멋진 성공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